예, 올해 최악의 기상 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또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선포하고 2030년엔 탄소 배출량의 반을 줄이고 또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체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탄소를 줄이는 기업 경영,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소 중립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업들의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외대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기후 재난이 진짜 끊이질 않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몇 차례 이제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올 여름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염이라든가 뭐 가뭄 또 대형 산불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저는 이제 총균세를 지었던 제렛 다이아몬드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숲이 잘려나가는 속도, 그리고 기후변화 진행 단계까지 약 3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예. 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크게 우리를 엄습하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자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2050년까지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앞으로 남은 30년 후인 2050년은 붕괴의 시간을 뜻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닉 보스트롬 교수는 문명 파괴의 상황을 세계 인구의 15%가 사망하거나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0%가 감소를 하고 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제렛 다이아몬드의 2050년은 이보다 더 심각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류가 지금처럼 정말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가능성이 남아있는 10년 안에 우리는 인류 문명의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국가들의 그린 뉴딜에 맞춰가지고 기업들도 탄소 제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만 이러한 위기 또 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죠. 금융위에서 아라베스크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대기업의 25%가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인지하면서도 제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라베스크는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세계 최대 주가지수 14개 기업에 공개적으로 보고된 배출가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도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1.5도로 제한하겠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대기업은 2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에도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장 가치 6천조 원 이상의 15%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대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 근데 센터장님, 기업들도 자발적 탄소 감축 노력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옵티미즘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 서약이 있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메이저 참여 기업 수가 100개를 넘었다고 해요. 기후 서약은 2019년 아마존과 글로벌 옵티미즘이 파리 협정에서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10년 앞당겨서 2040년까지 달성하자는 취지로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기후 서약에 가입한 기업 수는 105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1,7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RE100도 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죠. RE100 가입 기업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미국,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기업 등 총 284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애플이라든가 BMW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협력 업체까지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MW가 2018년에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던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애플이 2020년에 반도체 납품 물량을 놓고 SK 하이닉스에 RE100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RE100 참여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LG화학, SK 하이닉스, SK텔레콤, 하나큐셀, 현대자동차 등이 RE100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